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B에비타로 본 빅히트 주식 vs 건설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워낙 많이 언급되었으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빅히트 재무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총 약 6조 7,800억, 현재 주당 순이익 2,005원, 퍼가 딱 100배 수준에서 금요일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상장 초기 고점 금액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퍼 100배가 딱 나옵니다. 일단 적정 주가 산정을 하기 위해 코스피 30년 평균 기대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산술 평균 기준으로 7.38%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빅히트의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 EPS와 2019년 연말 기준 EPS 중 유리한 금액을 가져와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당 2,181원이네요. 위에 첨부한 기사를 보시면 빅히트의 작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24%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현재 YG가 18%, JYP가 15%가량 주고 있는데 이것도 넉넉하게 20% 정도 준다고 가정을 하고요. 5년간 24%씩 꾸준히 성장한다면 5년 후의 EPS는 6,394원입니다. 최근에 상승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주가를 반영하여 적정 PER을 40배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5년 후에는 기대 주가가 25만 5천원 정도, 배당금까지 하면 약 26만원 정도의 가격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26만원을 현재 가격으로 할인해야 하는데 아까 봤던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 7.4%를 이용해서 할인을 하면 현재 적정 주가는 18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네요. 문제는 방금 계산한 주가의 가정들입니다. 영업이익이 매년 24%씩 성장해야 되고 업계 최고의 배당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적정 PER 수준이 5년 후에도 40배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 문제, 논란 등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리스크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가치가 18만원이니까 실제 상장 시에 이용하는 퍼 베이스의 계산법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하여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 추세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인 1번부터 틀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히트는 상장 당시 EV/EBITDA 평가법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JYP, YG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EV/EBITDA 비율을 구한 다음 이를 평균 내어 42.36배라는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일단 EV를 구하기 위해 에비타 값을 구해야 하는데 2020년 반기 기준의 에비타 값에서 단순 곱하기 2를 한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도출한 에비타 값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체크한 1218억입니다. 여기에 아까 업종 평균으로 나온 42.36배를 곱한 값이 EV 값 5조 1622억입니다. 여기에서 순부채를 차감한 평가 기준 금액 총액이 5조 7568억, 이를 총 주식수로 나눠서 나온 주당 평가 금액이 주당 16만원이었고 여기서 15.67%를 할인한 13만 5천원이 최종 공모가 상한선으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각 기업의 순부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이따가 같은 항목으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순부채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빅히트의 재무제표로 돌아가서 공모금액이 상한인 13만 5천원으로 확정이 된 만큼 상장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공모자금 유입액은 기존의 7,486억에서 9,625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순부채, 마이너스 값, 즉 순현금도 8,085억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변경된 순부채 금액과 상장 후 현 시점의 시가총액, 상장 직후의 최고 시가총액을 통해 EV/EBITDA 값을 구해보고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시총 대비 EV/EBITDA 값을 먼저 구해봤습니다. 50.33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주가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누군가 빅히트 주식을 다 시가로 주고 인수한다면 50년 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의 가정대로 매년 24%로 영업이익이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11년이 지나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최고가였던 35만 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EV/EBITDA 값은 90.90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주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90년이 지나야지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가정대로 24%로 영업이익이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14년이 넘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건설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빅히트에서 확인했던 순부채 계산 공식을 통해 계산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순현금은 각각 2조 8,890억, 5,939억입니다. 계산에 오류가 있을까봐 네이버 재무제표상 순부채 금액을 확인해봤는데요. 수기로 계산하는 금액에 거의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에 오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사용하겠습니다. 방금 계산한 순부채 금액과 현재 시총 그리고 상반기 에비타 금액을 사용해서 빅히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두 건설사의 EB 에비타 수치입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기업을 인수만 할 수 있다면 보유 현금과 영업이익을 통해 1년 내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1.2년,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로 인한 계약금 손실 2천억을 반영할 경우 1.51년이 걸립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관련 결손으로 인한 우려로 인해 주가가 하락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대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과 적당한 기업을 위대한 가격에 사는 것 중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금리와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가치 투자와 자산주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트렌드는 언제나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